여러분, 임대차 혼란 아직 시장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내가 집 뺄 테니까 위로금 1억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참 부동산 시장, 특히 임대 시장은 혼란이 끝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용해요.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 25번째 대책을 낸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데 조용하다는 건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임대차 대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달라고 하는, 방 뺄 때니 위로금 1억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아니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1억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5억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6개월 후에 뭐 1년 한 달 후에 나간다고 하니까 좋다. 나는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나도 임대를 살고 있으면서 집주인하고 타결을 보면서 나도 그때까지 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임대차법 유권 해석이 또 바뀌잖아요. 자주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갈지 안 나갈지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 그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걸 본 거죠. 그걸 본 다음에 나는 지금 더 살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래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도 다 치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집이 된 거야. 내 집이 됐는데 임대 계약을 더 하겠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 이거는 청천벽력이죠. 나는 임대에서 지금 빠져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는 안 빠져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거리에 나앉아야 될 판이야. 그러니 거기서는 아니 나 방 뺄게. 위로금 1억 줘. 그러면 나 방 뺄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 그것은 아닙니다.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몇 천만 원은 그냥 우습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주고 나가라고 이야기한대요. 2천만 원 3천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5천만 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주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 1억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분쟁과 분쟁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분쟁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면 임대차법 분쟁. 자, 임대차법을 시행하기 전 6개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12건이에요. 12건. 임대차법이 작년에 7월 31일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적용이 됐습니다. 4일 만에 입법이 통과해서 4일 만에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6개월은요. 139건입니다. 139건. 엄청난 건수죠. 엄청난 건수. 이게 여러분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게 7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증가했습니다. 20배나.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임대차 대혼란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왼수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왼수같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거죠. 갈라치기를 완전히 성공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월별로 봐도요.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는 0건에서 많으면 4건이에요. 몇 건. 그런데
8월 되면 13건, 9월이 12건, 10월이 18건, 11월이 26건, 12월이 41건, 올해 들어서 1월까지가 29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이게 정부의 정책이 잘못 짜여지는 바람에, 정부가 정책을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사이가 나빠진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지금 세입자는 집주인을 왼수처럼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왜 안 나가냐, 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또 왼수같이 보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게, 세입자는 정부가 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임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전세값이 보면 작년 7월에 2억 5,554만 원이 작년이에요. 근데 올 1월에는요 2억 9천입니다. 9천. 2억 9,528만 원입니다. 6개월간 16% 올랐습니다. 16%. 그러니 법률 소송도 줄을 잇고, 이 법률 소송이 줄을 이으니까 세상은 참 살기 깍박한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조만간 발표는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내용에 어떤 경천동지할 그런 대책을 담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천동지할 대책이 나올 거냐,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만약에 맹탕 대책이 나온다면 아마 집값 감당 못할 거예요. 집값 감당 못할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재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참 답답합니다. 그 와중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왼수처럼 싸우고 있으니 이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